자, 아까 순살 우리 시청자분 중에 우리 순살 치킨 먹고 싶다님이 저희 갑자기 질문 올리셨는데 이거 한번 답변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부터 한번 답변 내려보겠습니다. 둘 다 격리죠. 형, 중소기업 면접 봤는데 호구조사 하는데 이거 조소기업으로 바로 될까요? 이런 기업은 처음이라서요. 이력서도 자필로 내라고 하고 면접만 본 상태이고 업종은 삼성 하청업체 업이더라고요. 격리라고 하셨죠, 둘 다. 일단 뭐 호구조사 이제 법으로 못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은 회사들이 호구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정말 유명한 회사는 안 할 뿐이지 그 외의 기업은 다 합니다. 다 해요. 대기업도 하는 경우 있어요. 왜냐? 할 수밖에 없는 게 개인 면접을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어? 그리고 면접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꼰대야. 그렇지 않습니까? 다 꼰대예요. 내보다 나이가 똑같은 사람 동갑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요. 나랑 못해도 한 15년에서 20년 차이 나는 사람 면접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서류에 보면 이력서 있고 뭐 내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관계 증명서나. 그걸 보면 이 사람이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가 개인 면접을 할 때 호구조사 하는 이유는 물론 그거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가족하고 확실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구라를 칠 수도 있잖아요. 면접하러 왔는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구라를 칠 수도 있고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얘기하면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개별 면접할 때 보면 그 사람을 물어볼 게 딱히 없어요, 사실. 면접관들이 네 물어볼 게 딱히 없어. 그래서 그냥 호구조사 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는 뭐 몇 살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뭐 단둘이 사냐, 뭐 집은 전세냐, 월세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이력서를 자필로 내라고 했는데 자필로 내라고 하는 데가 은근 있어요. 은근 있는데 저는 자필로 내라는 회사가 좀 나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자필로 내는 회사가 그래도 어디 조스나 구멍가게 같은 데는 자필로 안 내요. 자소서를 안 내죠. 근데 자소서를 자필로 내라고 하는 데는 회사가 연령이 좀 되는 회사 덩치가 좀 되는 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회사가 쪼매는 회사가 아닌 거예요. 순살치킨님. 예를 들어서 순살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무림재진가? 거기는 자소서를 자필로 받아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종이 쪽에서. 그럼 거기 조스입니까 그러면? 거기도 호구조사 하거든요. 그럼 조스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자필로 받는 회사는 뭐냐 하면 그만큼 왜냐하면 요즘에 자소서 막 이렇게 돈 주고 쓰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매크로로. 돈 주고 써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다. 자필로 하면 그 짓을 못 하잖아. 자기가 직접 적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걸 보고 싶다는 거죠. 진전성을. 그리고 자필로 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자소서에 대한 어떤 그 힘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자소서 잘 쓰면 나는 게 커버될 정도로 자소서에 힘을 많이 주는. 그리고 회사가 아마 연도가 상당히 오래됐을 거예요. 약간 옛날 방식이거든. 자소서 자필로 쓰는 게. 좀 회사가 오래됐을 거야. 무린지 한 63, 3, 4년 됐으니까 그 회사도 상당히 오래됐을 거예요. 한 3, 4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소 뭐 중소도 아닐 거야 아마. 삼성에서 하청 하나 좀 중견기업이야. 순살님. 중견기업이에요. 삼성에서 공조 시스템만 딱 하나 맡아가지고 하면 덩치가 상당히 제법 클 겁니다. 그럼 이런 데 격리 들어가도 절대 전방 같은 곳이 아닐 거예요. 절대로. 순살님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좀 되세요? 이해가 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런 뭐 자필로 내라고 하는 회사가 아직 좀 많지.
아, 자필로 내기보다는 다들 뭐 프린트로 타이핑 해가지고 다 프린트 뽑아가지고 서식 맞춰가지고 다 이렇게 내는 거 익숙해가지고. 네. 그리고 아까 뭐 회계 법인이나 세부 법인 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는 왜 가고 싶은 거예요? 회계 세무 법인은 왜 가고 싶은 거예요? 혹시 과가 그쪽 가깝니까? 회계사, 세무사, 세무사무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 저 회계 법인이나 세무 법인 쪽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저거는 사무실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저렇게만 얘기하면 저기 어떤 회사인지 잘 몰라요. 그냥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세무 사무실 아닙니까? 회계 사무실. 10년 정도 경력사인 프리랜서 활동 가능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회계 사무실, 세무 사무실 굉장히 가보면 작고 박봉이지 않습니까? 박봉이지 않나요? 순살님. 프리랜서를 하려면 내가 능력 있어야 프리랜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세무사, 회계사도 먹고 살기 힘들지 않나? 제가 예전에 알던 사람들도 회계 사무실에 있는데 굉장히 박봉의 경무에 시달리는 걸 알고 있던데 여자분인데. 그리고 보통 회계 사무실은 남자보다 여자를 더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무사 회계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거기서 보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까 경리라고 하셨죠? 경리. 아 저분 세무사 아니에요. 세무사랑 회계사 아니야. 아까 경리라고 하셨잖아요. 경리. 글쎄요. 저는 오히려 큰 회사의 경리부서 들어가서 거기서 직급을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난 그게 잘못됐나? 왜냐하면 이쪽 사무실 경기가 좋지 않지 않나요? 근데 그 장점은 그 장점이 나올 수 있다는 그 지론은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이쪽 계통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믿는 거예요? 이쪽 계통에서 그렇게 하면 통용이 된다. 뭐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 세무사의 사무실 6개월 정도 일해봤다고요. 근데 6개월 정도 일해가지고는 안 될걸?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순살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격리를 아무리 잘해야 격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회계 사무실 가려면 정말 저기 거기 가야 되잖아요. 강남 같은데 로펌들 밀집되어 있는 글로 가야 되지 않나요? 사무실 왜 여자만 뽑는지 아십니까? 회계 사무실의 격리를 왜 여자만 뽑는지 알아요? 제가 아까 남자보다 여자가 낫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명확한 두 가지 이유. 어? 님 남자죠? 여자 아니죠? 네. 일단 성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까 형이라고 했으니까 남자겠죠 당연히. 남자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세무사에서 경리를 뽑을 때 여자를 우선해서 뽑는 이유 두 가지, 명확한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여자가 기본적으로 서류적인 부분이나 엑셀적인 부분, 사무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낫다. 이건 제가 여자가 낫다는 건 제가 경험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캐드도 같은 값이 여자가 나아요. 비슷한 실력이면. 여자 훨씬 더 꼼꼼해요. 특유의 여자의 꼼꼼함은 남자가 웬만하면 잘 못 따라가.
뭐 파일 정리나 뭐 서류 꾸미는 거, 서식 맞추는 거, 뭐 이것저것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똑같은 값이 평균 값이면 여자가 낫습니다. 남자는 뭐 이렇게 출장하고 사람 상대하고 이런 거면 이제 남자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격리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업무가 뭐겠습니까? 서류 정리, 파일 정리, 문서 출력, 서식, 결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 값이면 여자가 나아요. 양식도 여자가 더 잘 만들어요. 이쁘게.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데 여자는 돈을 적게 줘도 쓸 수 있어요. 남자는 돈을 적게 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돈을 적게 줘도 그냥 쑥그리고 들어가는데 남자들은 돈 적게 준다 하면 안 해. 아니면 뭐 내년에 돈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여자들은 돈 적게 써도 그냥 오냐오냐 하면 있거든요. 그렇죠. 인건비 후려치기. 이 두 가지가 남자한테는 안 되지만 여자한테 되기 때문에 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180이면 안 들어간다는 자리 여자는 160이면 들어간다는 거죠. 회계사무실 몰라 그 회계사나 세무사가 돈 얼마나 잘 버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회계사나 세무사 사무실 가면 굉장히 작은 걸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 사무실 뭐 10평, 12평짜리 책상 한 3개 나열져 있고 소파 한두 개 그냥 손님 앉을 수 있는 소파 한두 개 이게 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 쪽 가지 않는 이상은 왜냐하면 회계사도 존나 좀 힘든 게 뭐냐하면 보통 그런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인데 월세 비싸잖아. 많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 많아요. 변호사도 그렇지만 회계사 세무사도 굉장히 포화 상태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포화 상태라 가지고 뭐 좋은 일감 이런 거 따오기 힘들고 막 싸고 막 돈 안 드는 일감 막 나가지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러면 월세 내기로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그분들. 경기도 안 좋고 맞죠. 그러면 월급 올려달라는 얘기 못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경력이 쌓겠죠. 근데 경력 쌓아도 격리기 때문에 격리기 때문에 인정 안 해준다는 거. 차라리 제가 왜 이럴 때 이런 얘기하면 차라리 그냥 좀 괜찮은 회사 가가지고 건전한 회사 가가지고 거기서 짬 먹고 뭐 대리나 과장 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낫다는 거죠. 격리를 시작해가지고 뭐 남들이 격리를 푼다는 거는 아마 격리 직원이 님 말고도 몇 명 더 있다는 소리예요. 그쪽에 가면 님 한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기 아까 그 자필을 적는다는데 어. 난 솔직히 놀랬어요. 남자인데 세무사무실가 프리로 가고 싶다고 하니 놀랬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고민 사연 중에서도 그런 회계 사무실 일하는 여성 직원분들 고민 사연 몇 개 해봤거든요. 다밥봉이에요, 근데 다밥봉. 다밥봉이 맨날 그 일하는 사람 족같다 하면서 맨날 뒷담화. 근데 내가 봐도 족같아. 근데 난 그 사람 성격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419면 정말 족같아요, 진짜. 돈 안 흘려주고 일 존나 부려먹고 밥도 웃긴 게 또 회계사 사무실 격리 직원 또 어떠냐 하면 식대비도 월급 포함돼 있어. 밥을 사 먹어야 돼. 내가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게 해줄까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예전에 저 캡스에서 건물 보완할 때 오피스텔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회계 사무실도 있어요. 여직원도 있는데 여직원들 나올 때 밖에서 먹더라고요. 편의점 가서 먹더라고. 돈 아끼려고. 그걸 내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직 계신가 모르겠네 그쪽에. 맞잖아요. 해질이잖아요 순살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마 그 사무실 하시는 분들, 오피스텔 하시는 분들, 사무실 잡아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 직원들한테 밥 대접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월급이 10대비로 포함해가지고 직원들이 밥 사 먹기 너무 돈이 부담스러우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막 상한끼밥 먹고 샌드위치 먹고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정직원 아니었어요. 그냥 계약직이었어 계약직. BP3. 정직원들은 그거죠. 그 출동직. 그러니까 왜 기계 경비라고 해서 차나 오토바이 타고 왜 그거 알람 뜨면 왜 가가지고 알람 제거하고 왜 ATM 그 현금 인출이 고장 나면 걔네도 와가 수리하고 그런 거죠. 그게 전 직원이고
계약직은 그냥 건물 지키는 거. 왜 보면 건물이나 빌딩 같은데 캡스가 적힌 거 있지. 그거 다 계약직이에요. 싸그리 다. BP3라고 해가지고 정직원은 계급이 있어요. BP라고 그냥 정직원 BP, 블루페트롤 BP고 계약직은 BP3. 완전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직원들도 상여도 있고 성과급도 있고 진급한 돈도 있고 정직원 되면 급여가 괜찮아요. 원래 S1하고 캡스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캡스가 지금 SK로 들어갔잖아요. 캡스도 이제 대기업이거든요. 옛날에는 캡스가 칼라인이라 해가지고 그 모사펀드로 돼가지고 그냥 중견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였는데 아, 네, 코리아토러님,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또 내일 또 기대하겠습니다. 캡스가 원래 칼라인이라는 사모펀드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회사 이제 칼라인이 팔아버리면서 SK 그 넙죽 받았죠. 들어가면서 캡스랑 거의 아마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날걸요 아마 이제 S1하고 S1 삼성이고 이제 캡스는 SK잖아.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전자가 낫습니다. 순사님 제가 봤을 땐 전자가 나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세계나 세무사 사무실 가진 남자 입지가 너무 좁아요. 내가 세무사나 회계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그냥 이제 그 밑에서 일한다고 치면 만약에 님이 뭐 엄청난 강남의 큰 어떤 세무사로 뭐 큰 데 가가지고 일을 하면 모르겠어요. 강남 같은 데 가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동네, 일반 지방에 있는 그런 그냥 복덕방 같은 그 사무실 가가지고 배운다 치면 저는 오히려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이 경력사 풀이라고 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같은 값이면 싼 여직원을 더 많이 쓰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저기 호구조사 하는데 돈 얼마 준다고 혹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급여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된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마 회계사무실 아마 최저시급일 거예요. 최저시급. 8,350원에 내가 그때 어떻게 얘기 들었는데 175만 원인가 180만 원에다가 시대비 포함해가지고 세전 그렇게 받고 일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200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180에 세금 때문에 한 163. 거기에 식대비 한 20만 원 포함되어 있으면 140. 이 정도밖에 안 돼. 남자라고 해서 돈 더 많이 주고 시키지는 않을 거야 아마. 내가 기억하기론 그래요. 그리고 저기는 공제 시스템이면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강소 아니면 중견기업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님이 만약에 대저공채나 이런 걸로 갔으면 보통 이런 데는 못 줘도 2초 후반에 3천은 주는 걸 알고 있는데 밥까지 포함되어 있고 2,400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밥 줄 거 아니에요. 어? 차라리 여기 일하고 안 됐을 때 회계 사무실 가도 되잖아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호구 조사한테 한번 도전해봐요. 호구 조사한테 일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로 가요. 복지 좋다고 그럼 여기로 가요. 여기서 일해요. 주간 근무일 거야 아마. 아마 한 8시 반 출근에 6시 퇴근 아니면 9시 출근에 한 10시 퇴근. 보통 이렇게 될걸요. 아마 격리 근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 일단 호구 조사가 답이다. 자, 확실한 답변이 됐죠? 어? 확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갑시다. 아, 좋네. 좋네요. 근무 시간 칼퇴근 9시 출근, 6시 퇴근 아마 주말에 출근 안 하게 빨간 날 출근 안 하죠. 보통 저 격리부터는요. 빨간 날 무조건 쉽니다. 국공일. 노동절 쉬고 다 쉬어요. 좋네. 답 나왔네요, 여러분. 어? 답 나왔습니다. 아마 저 큰 데서 일하면 아마 떡값도 있을 거야, 아마. 면접 떡값이나 휴가비도 있을 거야. 답 나왔네요. 어? 자, 그래서 결정은 호구조사에서 기분이 나쁘지만 이 하청업체에서 한번 일해보실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세계 사무실보다는.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고민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